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청을 나토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이 크게 지금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가 관세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방위비입니다. 나토가 인상을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5%까지 인상해라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압박이었어요. 만약에 나토가 5% 인상을 안 하면 미국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가 이번 이제 나토 정상회의 전에 이 문제를 끝내자고 주장을 했고 사무총장이 그래서 결국 5%로 인상하는 건 현재 2% GDP 2%가 방위비로 지금 나토 국가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를 늘리는데요. 이 중에 직접 조사비, 군사비는 3.5% 상승하고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간접 안보 비용은 1.5% 그래서 다 합쳐서 5%가 되는 겁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결국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것이 미국을 계속 같이 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2% 3%가 증상에서 5%로 늘어났으니까 GDP 대비 5%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증가했다고 보여요. 천억 조 정도? 그 정도? 아마 제가 1,000억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토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나토 회원국 중에 스페인만 좀 예외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페인이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나토는 이제 다조 안보 협력체 32개국이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한 회원국이라도 다른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도 만장일치로 돼야 됐던 것이죠. 근데 스페인은 지금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1.24%에 불과한데요. 그 연정 정부가 그 연정 파트너인 국제성향의 수마르 정당이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국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회원국 증액 바람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그런 처지가 아직 아니다 했는데 이런 합의가 무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토에서는 그 유연성, 스페인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스페인이 최종 공동 성명을 수용하는 그런 타협을 하였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물론 트럼프의 압박도 있었겠습니다만 유럽이 여러모로 이 국방비를 지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패권 국가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안보에 대해서 엄중한 위기감을 느낀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꼭 트럼프 미국의 그런 압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안보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토 회원국,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공동 성명에서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언급을 해서 유럽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본토의 방어도 해야 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의 안정과 질서 보호도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토 회원국들,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그 안보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G7에서 중국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의 제약 안에 있겠다는 의지가 없다.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고 또 그 공동성명에서는 그 G7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이란이 영내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근원이다.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G7 정상회의 참석 전까지도 이 공동성명에 사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기 전에 이 공동성명에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급을 두고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더러운 일을 대신 해준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 했을 것이고 심지어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어요. 즉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이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이런 나토 보호는 예전과 같이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방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다면은 어차피 그런 결과라면은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입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일기 때도 이제 아베 신조와의 골프 외교라든가 여러모로 일본은 트럼프 정부와는 뭐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2기 들어서서 관세에서도 상호 관세 24%를 맞게 됐고 그리고 방위비 압박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좀 회의감이 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이 늘 뭐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일본이 늘 저자세로 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대응하기보다는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과정에서도 일본에게 뭔가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특별히 배려하는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2+2 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일본은 결국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자민당이 7월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상황으로 가면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관세 분야에서 전혀 얻어낸 게 없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해 상당히 불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이번에 만약 참패하게 되면 일본도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얻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 방위비를 3.5%까지 인상하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이걸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본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나섰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게 이렇게 방위 분담을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그대로 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한 2.3,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는 안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출하고 있는 GDP 대비 국방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방비를 증액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방비 플러스 방위비 분담이에요. 우리는 방위비 분담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안보 분야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복지 분야든 뭐 사회 서비스 분야든 이런 분야에서 세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금을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잘 설득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될 거고 일본은 제가 볼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남북 간의 대립 구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일 정상 간의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시바 총리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일 관계가 좀 예상보다는 서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 불참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맨 먼저 얘기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이 그렇고 물론 뭐 이제 휴전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토에 간다는 거 특히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나토 회원국이 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우리는 뭐 업적으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회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경제나 경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놓고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다가도요. 외교를 하다가도 국내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귀국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회의도 아닌데 가는 것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오래 있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저는 충분히 우리 대통령도 그걸 인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사자회담 있을 거라는 일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 있다 가는 바람에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번 G7 정상회담처럼 그런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결정을 했고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우리가 안 가니까 본인도 안 갈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미국에 대한 서운함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얘기하면 본인이 가장 먼저 타격을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안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